안녕하세요. 다오기술 클라우드 부분을 맡고 있는 어진훈 상무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자리를 꽉 메워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지난 9년간 IT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클라우드까지 온 여정을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 IaaS부터 SaaS까지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참 좋은 날이더라고요. 저희가 연말의 행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참 좋은 날이더라고요. 오늘이 동지입니다.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내일부터는 낮의 길이가 길어져요. 그래서 예전부터는 작은 설날이라고 오늘 팥죽을 꼭 드셔야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이런 클라우드 솔루션 소개를 듣고 팥죽도 드시고 나이를 한 살 더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클라우드 얘기와 간단한 다오 기술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이후에 각 사업에 담당을 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이 또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로 오늘 세미나를 시작할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다오 기술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다가 주말에 저희 딸내미와 서점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베스트셀러 안에 있더라고요. 미래의 속도. 원제는 No Ordinary Disruption입니다. 저 제목을 보다가 한참 고민을 했어요. No Ordinary Disruption이 무슨 뜻일까? 근데 번역을 미래의 속도라고 했는데 맞지가 않죠. 평범하지 않은 파괴 아니면 그런 뜻인데 저 책을 보다가 보니까 저 뜻이 extraordinary disruption이 아니라 no ordinary disruption이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6년 3월부터 사회적으로는 브렉시트가 발생하면서 되게 불확실한 사회가 됐는데 이러한 파괴적인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이 기존의 인사이트나 지식이나 경험들을 가지고는 이제 예측할 수가 없다. 그거에 정점을 찍은 게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 사태 같은데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힘들은 어떤 힘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잘 나온 책 같습니다. 기업 환경, 특히 경제 환경은 네 가지의 힘에 의해서 지금 이런 파괴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경제의 중심은 신흥국, 중국, 아프리카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2025년이 되면 전 세계 440개의 대도시들이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인데 그 대부분의 도시들이 신흥국가에서 새로 생기는 도시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늙어버린 사회. 우리나라도 사실 2020년 이후에 되면 인구가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이미 전 세계 인구의 60%가 살고 있는 지역이 출생률이 2.1명 이하인 그러니까 지금의 인구를 유지할 수 없는 전 세계 인구의 60%가 그런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측되지 않은 파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이죠. 말이 좀 어려운데요. 현실이 된 나비 효과, 글로벌 커넥션의 확대 이런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전 세계 물류나 자본이나 그 사람의 이동이 유럽과 북미 위주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동이 있었는데 지금 2009년도에는 한 해에 9억 명 정도가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 거죠. 이런 사회가 이런 새로운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붕괴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얘기해야 될 우리의 주제는 이런 파괴적인 혁신을 이끄는 힘 속에 기술의 속도라는 팩터가 포스가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이런 기술의 속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의 속도하면 아마 무어의 법칙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인텔 사장인 무어가 반도체의 직접 속도는 18개월마다 2배씩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무어의 법칙입니다. 반도체가 매년 1년 6개월마다 용량이 2배씩 늘어난다는 거죠. 그걸 뒤엎은 사람의 황해 법칙이라고 지금 KT 사장님을 하고 계신 황 사장님이 얘기하신 황해 법칙이 있습니다. 삼성이 그걸 깼죠. 반도체의 직접은 매년 2배씩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삼성이 그걸 해냈습니다. 지금은 어떤 물리학적인 한계까지 도달했다고 하는데 컴퓨터가 세상에 나온 1943년 애니악으로부터 현재 컴퓨터의 성능은 2의 32승배만큼 속도로 발전을 했답니다. 2의 32승이라는 배가 제가 읽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숫자냐 하면 2의 32승배만큼의 쌀을 이렇게 바닥에 깔면 지구를 다 덮을 만큼의 쌀알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에서 기업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면에서 기술의 속도를 한번 보시죠. 1876년 벨이 전화를 만들고 최초의 웹사이트인 월드와이드 웹이 만들어 1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아이폰이 그 이후로 아이폰이 나오기까지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초의 인쇄기가 컴퓨터 프린터로 변하기까지 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요즘 한참 나오는 3D 프린터가 개발되기까지 3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점점 빨라지는 이런 기술 혁신들이 기존의 사회 구조나 시스템들을 예측할 수 없게 붕괴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들을 수용하느냐. 라디오가 처음 나와서 5천만 명이 라디오를 듣게 될 때까지 38년이 걸렸다 합니다. TV는 13년, 아이팟은 4년, 인터넷은 3년, 페이스북은 1년. 페이스북 같은 게 1년 만에 5천만 명이 사용하게 된 거죠. 트위터는 9개월. 이렇게 빨라지는 기술 수용의 속도가 미치는 이게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거죠.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빨라지는 기술이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수용해야 되느냐가 지금의 가장 큰 어떤 고민일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미래 2025년 정도로 파악을 하겠는데요. 이 책의 기본은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가 책을 쓴 겁니다. 과거 2008년 이전의 25년간의 데이터와 2008년 이후 데이터를 비교해서 책을 쓰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혁신적인 사회 파괴, 기존의 트렌드를 파괴시키는 힘은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아까 4가지 중에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이런 12가지의 신기술이 사회를 예측할 수 없도록 붕괴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물 구성 요소의 변화에서는 차세대 유전체학, 인간 게놈을 처음 전부 다 조사를 하는데 3조 달러의 돈과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인간의 염색체를 다 분석하는데. 근데 작년에 일룸이라는 회사가 단 1,000불, 100만 원으로 인간의 게놈을 해석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13년 동안 3조 달러, 3천조죠. 3천조. 인간의 30억 개의 그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데 13년이 걸렸던 거를 이제 불과 며칠 동안 100만 원만 내요. 그래서 인간의 병이나
앞으로 우리의 질병이나 이런 데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첨단 신소재는 나노,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 일하는 기계, 뭐 여기에서는 잘 나와 있죠. 너무나 잘 아는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올해 16년 6월 3일 날 BMW가 발표를 했답니다. 그 BMW와 의외인 인텔과 손을 잡고 5년 후에 완벽하게 주행할 수 있는 무인 자동차를 BMW가 차를 내놓겠다. 아마 최초의 BMW가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한 첫 번째라고 하는데요. 이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차 그 자체의 혁신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법률, 보험 시스템까지 전자파괴시킬 거라고 합니다. 무인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운전사가 없으니까요. 자동차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안 그러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을 혼용시킬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의외였는데요. 저한테는 2013년에 미국의 천연가스와 석유 생산량이 2013년에 러시아를 넘어섰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물가가 떨어지고 굉장히 안 좋죠. 미국이 드디어 석유에도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 예상을 미국 에너지국에서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사우스 다코타라는 주에서 셰일가스, 그러니까 수압으로 이제 유전을 파서 석유를, 기존에는 채굴하지 못했던 석유를 채굴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미국이 러시아보다 석유와 가스를 훨씬 더 많이 팔리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오일과 가스를 탐사하고 보고하는 첨단 기술이 아마 중학교 때인가 이때 사회 교과서에 있죠. 앞으로 석유는 40년 후에 고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석유가 앞으로 나니까 낭비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나머지는 에너지 저장 장치는 아마 배터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한계가 오긴 했지만 앞으로 발전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와 연결돼서 사회를 바꿀 거고요. IT 발전 쪽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모바일 인터넷, 이제 앞으로 2020년쯤 되면 20억 명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데 이 핸드폰,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모든 핸드폰의 파워, CPU 파워를 합치면 전 세계 모든 슈퍼컴퓨터보다 강력한 컴퓨터가 되는 거죠. 최초에 만들었던 애니악에 비해서 수만 배 빠른 컴퓨터를 여러분 포켓에 넣고 다니시는 겁니다. 사물 인터넷,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기술. 클라우드 기술에 대해서는 좀 후에 말씀드릴게요. 지식 노동의 자동화. 이거는 저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특히 클라우드의 활용에 대해서 가장 책을 읽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구절을 따왔는데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검색, 전자선거래, 소셜미디어, 그리고 우버와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소셜 경제와 같은 시장에서 디지털 인프라의 낮은 비용 때문에 신생 기업들이 거의 무한대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애플과 구글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겠죠. 저희가 오늘 선을 보여드린 기반 기술들은 거의 구글과 구글과 아마존이 만든 오픈 소스에 똑같이 기반을 합니다. 무한대로 낮은 IT 비용으로 한 가지 예를 들까요? 페이스북이 산 왓츠앱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5억 명의 유저를 모으는데 5년뿐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걸 2014년도에 페이스북이 인수를 합니다. 무려 190억 달러, 19조를 주고 삽니다. 그 당시에 모바일의
매출은 페이스북의 모바일 매출은 제로였습니다. 2년 후에 2016년 그중에 페이스북의 전체 매출의 60%는 모바일에서 나옵니다. 그런 작은 회사가 어떻게 5억 명의 유저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기술적인 파괴를 수용한 어떤 기술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다운 기술이나 솔루션을 프로바이더하는 저희 입장이나 아니면 SMB 기업들, 특히 작거나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받아들여야 되고 활용해야 될까?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 기업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할까? 이런 문제가 현재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다오 기술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썼던 장표이긴 한데요. 재해석을 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오 기술이 올해 30주년이 됐습니다. 30년 전에 다오 기술을 설립하셔서 인포믹스라는 딜이 저때 이슈가 됐던 게 메인프레임에서 다운사이징, 유닉스로 다운사이징, 기업의 혁신이 일어나는 이런 솔루션을 국내 시장에 딜리버리를 했다며 95년도에 네스케이프 솔루션 사업을 했습니다. 저 당시에 인터넷이 발전하기 시작할 때 인터넷에 필요한 인프라 솔루션을 다오 기술이 솔루션에 대한 비즈니스를 했고요. 2018년부터 서비스나 ASP나 SaaS 서비스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런 SaaS나 서비스에 대한 매출이 기존 솔루션 판매에 대한 매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매출 자체는 드라마틱하게 30년 동안 변했죠. 한계 비용을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는가에 집중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인프레임에서 유닉스 DB, 기존 네트워크에서 인터넷, 그리고 키움증권을 설립해서 수수료 0.01%만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클라우드와 사스, 모든 기업들이 한계 비용을 줄이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했던 회사, 그리고 저희 자신도 다시 사스와 클라우드로 변신하기 시작한 지 9년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다오 기술을 예전에 아시는 분들은 너희 IBM 솔루션 팔지 않니? 팔지 않니? 레드 팔지 않니? 솔루션 파는 회사가 무슨 서비스 솔루션 개발하니? 저희 브로셔에 보지만 저희 회사는 토털리 변신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인프라, 기업에 가장 필요한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 메일, 그룹웨어, 그리고 기업들에게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 되는 SMS, 팩스, 모바일 상품권, 그리고 커머스에 해당되는 P2P 결제, 오토 마케팅, 그리고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IT 서비스를 해주는 ITO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저희 솔루션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중에 가상화 오픈소스 데이터 관리 솔루션은 지금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인프라에 혁신을 주는 소프트웨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다오 기술의 소개를 간단히 드렸고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클라우드와 사스가 나왔을까? 저희의 ASP, 사스, 클라우드까지의 9년간의 긴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년 전에 저희가 엠팩스, 포리오와 같은 ASP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팩스, 포리오에서 나오는 솔루션이 수백억에 해당됩니다. 지금은 하지 않지만 8년 전쯤에 저희가 세일스포스닷컴이라는 글로벌 사스 2위 업체와 협력을 해서 국내에 세일스포스닷컴을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지 않고 그룹웨어에서 이런 것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4년 전에 팀오피스, 팀 콜라보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오피스톡이라는 기업 SNS 서비스를 개발해서 서비스를 했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다우오피스 테라스메이를 서비스를 했고요. 2년 전부터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기술 개발을 시작해서 올 말 12월 달에 인프라 서비스까지 데이터 센터를 8월 달까지 구축을 하고 데이터 센터 오픈을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그동안 개발하던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오피스와 테라스메이를 SaaS로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난 30년간 다오 기술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저희 고객을 위해서 노력하는 점이고요. 이 이후에 각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들이 나와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체 여지없이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하고요. 돌아가시는 까지 안전하게 혹시 비가 올지도 모르겠는데 잘 돌아가시고 저녁에 팥죽 꼭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